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도 지금 녹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자, 요거 이제 했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박영 선생님. 예, 박영 선생님 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몇 도세요? 감정의 온도가? 감정의 온도가 네, 눌러가지고 70도. 눌러가지고 70. 혹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화가 70이에요. 화가 70이에요. 그럼 색깔은요? 빨간색은.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한테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검정색에다가 하얀 라이프지를 입으셨어요. 그죠? 자, 이 네. 상황을, 오늘은 블루의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음, 블루의 옷을 입으시면,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그 레드가 조금 중화가 될 네.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 이름 꾸미기예요. 요것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활동 목표는 나를 표현하고 내가 인식되어지는 거고요. 자, A4 용지가 있는데 A4 용지 말고 우리가 그 출력을 하면 뒷면 있잖아요. 뒷면. 백지 뒷면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 이름을 주셔도 되고요. 자, 색깔과 도형과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뭐 꽃을 그려도 되고요. 자, 이것을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 속에 담긴 나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도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 거고요. 자, 창의적이어도 좋고 단순해도 좋아요. 자, 이건 나야 하고 나를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박 선생님, 예, 한 거 이렇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유, 이쁘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놓으시면, 예,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자, 네. 볼게요. 자,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자유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우리 박 선생님은 지금 이거를 꾸미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저기, 음, 저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 이야기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옆에 이게 그린 게 다 나비거든요. 네네. 제가 아까 엄마 뱃속에서 그 회색 빛이었다 했잖아요. 네네. 예, 그거를 탈피해서 어떤 새로운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네. 이런 모습, 네네. 또 그 어둠에서 새싹이 또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이에요. 저의, 잘하셨어요. 네네,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나서 네. 새로운 탈피를 해서 꽃을 피우는 뭐 이런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종인 교수님. 저는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좀 그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없어서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제 이름은 오종인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로 삼행시를 지어보면은 이것도 갑자기 좀 생각나서 그냥 해본 건데 음, 오, 오이처럼 상큼한 종종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인상 좋은 남자 오종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 우리 김문순. 저는 이제 김문순 이름을 적고 색을 칠하고 좀 보석처럼 빛나고 싶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보석을 그려놓고 이렇게
보석을 그려놨어요. 잘하셨어요. 예, 다른 선생님들은 지금 이제 일이 있어서 화면을 못 켜시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하셨고요. 잘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에서 이런 거를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공감적인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할 때는 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1회기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나를 어떤 색깔로 표현하는 건지, 자, 나의 감정, 나의 온도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색채 심리표나 색채 카드 같은 거, 또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또는 스티커를 통해서, 나의 어떤 감정 마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회기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받고 그 다음 그 효과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 챕터가 마무리가 되고 한 챕터가 오케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뭐야 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말투가 좀 작게 들립니다. 이야기가 작게 들려요? 네.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오전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이상하다. 저 문 좀 닫으실래요? 바깥에. 바깥에 문을 열었어요. 지금 시끄러워서 그래. 자, 지금은 어떠세요? 네, 지금도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네. 네. 자, 이 얘기에는 이제 감정 인식을 어떻게 이제 시각화시키느냐 이거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또 감정의 이름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내면 공간을 하는 거고 이게 치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표정과 표현은 언어 이전의 감정적 소통이다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비언어예요. 뭐라고요? 비언어. 네, 비언어예요. 네. 비언어는 내가 말이 아니라 표현이죠. 표정이죠.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얼굴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비언어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요? 행동, 손과 발과 몸을 통해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싫으면 누군가가 싫은 사람에게 내가 손을 좀 잡고 싶은데 손을 딱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싫어. 손을 탁 쳐버리는 경우도 있죠.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면의 어떤 감정과 외적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인식되어지는 연결고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언어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투,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얼굴에서 표현이 되지만 말투에서 나타나요. 얼마 전에 어떤 아가씨가 직장을 취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상대의 어떤 상사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특히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산 사람들의 남자 40대의 말투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 아가씨는 서울에서만 생활했다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팀장이 부산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이야. 근데 이 아가씨는 부산의 그 환경과 언어를 잘 모르죠.
이제 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냥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병원에 그냥 입원하고 싶어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느껴지는 불편한 어투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네. 근데 보세요. 상대방 말하는 사람은 그런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아래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네. 내가 너한테 일 많이 줄 거니까 너 일 많이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새로운 신입사원은 들을 때 경상도 말투로 나를 무시하나? 왜 말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지? 내가 당신에게 일거리를 좀 주려고 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상대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어투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림 치료예요. 그리고 그 인식을 변화시켜서 인식의 시각화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언어도 되지만 그 표현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의 표현이 안 좋네? 라고 하면 얼굴을 바꿔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이상하게 마음이 언짢은데 팀장님 이게 저에게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전혀 아니야 그러면 뭐가 풀리겠어요? 오해가 풀리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감정 얼굴을 좀 그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종류를 인식하고 표정과 연결된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출력했던 뒷면에 또는 옆에 보면 백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 이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자기만의 색깔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단어도 좀 써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만 나눠볼게요. 자, 우리 김문순 선생님,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어떤 기뻤을 때의 느낌, 사진 한번 봅시다. 그림. 예쁘네요.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보이시죠? 예, 그리고 막 그림 그리셨네. 네. 아유, 잘하셨어요. 예, 그림으로 표현하셨네요. 예, 우리 박영 선생님. 좋아요. 카메라 조금만 더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게 해소가 되기도 하고요. 기쁨이라는 거는 조금 더 2배, 3배가 올라가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기쁨이 하나죠. 근데 슬픔, 분노, 놀라움, 놀람, 차분함. 어떤가요? 느껴지는 게 좀 많이 다르죠? 자, 여기에서 놀람과 놀라움이 뭐가 다를까요? 질문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색깔이 다르죠? 놀람은 순간 깜짝 놀랬어 이랬어요. 근데 놀라움은 뭐예요? 어떤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폭행당하는 걸 봤어요. 이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놀라움이죠, 그거는. 그죠? 놀라면 누군가 탁 쳐서 깜짝 놀랬잖아 이렇게 되지만 어떤 놀라움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의 현장 같은 데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차분함도 여기에 보면은 그게 없죠. 우울감 이런 거는 없죠. 우울감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슬픔과 우울감이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질문하세요. 자, 어떻게 달라요? 슬픔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가 슬픔이 와요. 그럼 외로움은 어떤 걸까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죠. 사람이 많은데도 슬퍼질 때가 있죠. 내 혼자인 것 같아, 이런 거. 자, 그런 감정들을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감정 카드가 있어요. 컬러 감정 카드. 자, 여러 가지 색종이, 색연필, 마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평온함, 놀람, 외로움 등을 감정 키워드에 어울리는 색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뒤에 보면 어때요? 색깔들이 이렇게 색채 심리표가 나와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여러 가지 표현을 자, 어떤 사람은 슬픔을 보라 색깔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을 파란 색깔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을 검정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슬픔인데 왜 색깔이 달라질까?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오냐면요. 파란 색깔은 슬픔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거나 이럴 때 오는 슬픔이에요. 그러면 보라 색깔의 슬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주 외로움을 느꼈을 때 오는 슬픔이에요. 자, 남색깔도 우울과 슬픔이 같이 올 수가 있거든요. 타인이 나를 전혀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걸 타인이 너무 우습게 볼 때도 그런 슬픔이 와요. 그러면 검정 색깔의 어떤 슬픔은 뭐냐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이 슬픔으로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뭐냐면 내가 너무 정직하고 잘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아붙여. 그럼 뭐예요? 분노의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색깔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제 같은 경우는 기쁨을 저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으냐? 저는 기쁨을 이 오렌지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표현한다라면 저는 퍼플로 기쁨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퍼플로 기쁨을 표현할 때는 어떤 거냐면 나만의 세계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 무한한 거를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제 같은 경우 만약에 슬픔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차라리 옐로우 그린 같은 경우로도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 저 들녘에 저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들녘에 뛰어나가고 싶은데 갇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초록 색깔이 갑자기 멀리서만 보니까 좋으면서도 슬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다양한 감정의 형태를 면, 선, 형태, 점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자, 감정 키워드를 보면서라도 선생님들의 어떤 이 부분을 아까 얼굴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색깔로 희노애락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래서 그 옆면에 비어 있는 데다가 슬픔에서 색깔로 자기만의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예를 들면 자, 요렇게 해 놓고 자, 여기 나의 슬픔이야. 슬픔이라면 나는 연두색 이유가 있겠죠. 자, 넓은 들판에 나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나는 내 마음이 지금은 슬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연두색이, 왜 옐로우 그린이 슬픔일까?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그 단어에 키워드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컬러를 표현하고요. 여기는 이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걸 할 때 나에게 왔던 기쁨은 나는 퍼플이었어. 왜 그때 내가 퍼플로 했을까? 나만의 세계를 갈 수 있었다는 게 나는 참 기뻤던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가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세로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표현해 볼게요.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2시간, 3시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박영수 선생님 다 하셨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희노애락 예, 이거를 표현을 해봤고요. 네, 희는 컬러, 네, 주황색. 주황색, 네, 이유는 네, 진짜 꽃같이 생긴 주황색 예쁜 꽃이 올라가지고 네, 예, 그냥 주황색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노는 네, 또 갈색, 갈색, 네, 갈색, 네네. 연인이 떠나가는 모습이 가을 같아가지고 이거는 네, 갈색으로 표현해요. 네, 네, 그다음에 애는 네, 남색, 남색, 네, 네.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방금 네, 네, 네. 덕지가 남색이었어. 네, 네, 네. 멋있어요. 네, 나는요 멋있어요. 네, 노란색, 네. 노란 등산복이 생각이 납니다. 노란 등산복. 네, 네. 네, 네, 이렇게 좋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 선생님. 예,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으로 했거든요. 네, 저는. 네, 네, 기쁨은 초록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제가 성취했다는 그런 네, 기쁨이고요. 네, 슬픔은 보라 색깔로 했습니다. 네. 군중이나 무리, 단체 속에서의 음, 나만의 외로움. 예. 네, 분노는 빨강으로 했습니다. 네, 나의 자아가 공격당했다고 생각될 때. 네, 네, 그리고 두려웠을 때는 나만 세상에 혼자 남아있다는 두려움. 네. 예, 파랑색으로.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우리, 기뻤을 때하고 슬펐을 때 두 가지만 일단 네, 네, 기뻤을 때 빨간색으로 네. 칠했고요. 왜냐면 기뻤을 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센터에 새로운 신규 어르신이 들어왔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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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새신자가 등록을 했을 때가 너무 기뻤던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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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펐을 때는 연두색 네, 연두색이 지금 막 새싹이 막 올라온 굉장히 네, 어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돈을 쓰고 싶을 때 없어서 못 쓸 때 그때 참 슬펐을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어떤 때는 슬픔을 아까 연두색 이런 거를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면의 자아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연두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를 우리가 그 연두색을 이야기를 하거나 옐로 그린을 얘기할 때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상처받을 때도 옐로 그린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그 시작할 때의 두려움 같은 게 있죠. 시작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옐로우 그린이라고도 하고요. 그린 옐로우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을 때는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 감정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이 머무는 내면의 공간을 상징적인 어떤 형태로 시각적으로 구성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도 하냐면 그림도 그리지만
이 색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색종이로 종이접기에서 방울 꾸미기도 하고요. 또다시 우유팩 같은 거 있죠. 우유팩 큰 거 작은 거 뭐 그 상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데다가 우리가 방을 꾸미기도 해요. 그럼 우유팩 같은 거 방을 꾸밀 때 이 내면의 공간 우리가 몇 개예요? 면이 사각형 면이 6개인가요? 네, 4개, 5, 6개 아래 위로 6개인가요? 자, 이거를 뭐냐면 다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면을 열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자, 위를 오픈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옆을 오픈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우유곽 내면을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칠하면 여기에 보면 막 이 나만의 공간의 방을 막 여러 가지로 해서 막 인디고 막 여러 가지로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상태에 따라서 색깔 하나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로? 우유팩으로 표현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방은 꾸밀 수 없지만 나만의 공간을 색종이를 접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상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우유팩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도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림이라도 그려봤던 거는 내가 느껴지는 감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내면자들, 이거 이제 참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성인들이라든지 노인 집단을 갔을 때 참가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안에 감정이 머무는 방이 있다면 어떤 공간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 방을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의 구조, 방에 가구를 놓는 사람도 있고 조명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그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의 감정의 색깔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방마다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는지. 그럼 뭐냐요? 자, 기쁨의 방, 슬픔의 방, 놀람의 방 이런 거 다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방 하나에 다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들 중에 방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떤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할 때는 몰라. 근데 다 하고 나면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걸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에 대한 거리두기, 객관화,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안전한 내면 표현을 위한 상징적인 작업. 이게 뭐냐면 치료적인 의미예요. 내가 지금 아까 화가 나는 게 70 게이지야. 그죠? 70점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누그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의 방을 어떻게 꾸며서 내 감정을 다운을 시킬 건지 이런 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방을 어떻게 가구를 한번 배치를 해 볼 건지.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종이팩에다가 뭐가 있었냐면 요즘에는 잘 안 보이죠. 이 성냥개비 있죠. 그리고 요즘에 뭐가 있어요? 빨대 있죠. 빨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 짝대기 있죠. 이렇게. 요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면봉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방을 이제 가구도 배치하고 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하는 게 어르신들 할 때는 한 2시간.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만들어진 거에다가 색깔을 칠하게 해요. 학생들은 막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슬펐던 감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작업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났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뭐냐면 작업에 명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명상, 행동의 명상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스며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방을 사각에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별의 집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움막 형태의 집도 있을 거고, 방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방울 꾸미라고 했더니 나무와 나무 사이에 요거 뭐죠? 누워서 자는 거. 그런 거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요걸 이제 표현을 해 보는 거예요. 돔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있죠. 없어요? 감정이 있죠. 죄송해요. 네. 자, 우리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표현을 잘하는 어린 시절에 나를 표현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감정의 굴곡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의 감정을, 이렇게 묵힌다 그럴까요? 표현하지 않는 거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성장해서도 나를 잘 표현 못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억눌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자유하게 크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나를 표현을 잘해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계세요. 나를 표현하는데 부정적으로만 또 표현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데 무조건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웃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웃음으로 넘겨요. 그러면 상대가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분이 뭐냐면 그걸 방어기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치료사로 임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웃음이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슬프다라고 표현할 때도 웃음으로 하고, 내가 분노를 할 때도 웃음으로 하고, 또다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도 웃음으로 하고, 위기 상황도 웃음으로 하고, 웃음이 이분의 어떤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내가 웃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무의식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민망한 상황에서도 그냥 웃고 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그냥 웃지요. 음. 기억하시죠? 그냥 웃지요. 자, 이런 것들이 차라리 화를 내는 것보다는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뇌는 어떤 인지를 하고 있냐면 분노를 하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웃으면 뇌가 그냥 행복하고 기쁜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화가 날 때 하하하하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뇌가 그 분노 게이지를 확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냥 웃지요. 제가 참 좋아했던 단어거든요. 한때는. 그렇지만 이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 치료를 하면서는 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화가 나 이럴 때 내가 화가 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화났어 라고 하는 그 함축된 단어 그리고 작은 소리라도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거든 하면 뇌가 화난 거를 인지를 해요. 그러면 내가 화났어 막 이럴 때보다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라고 할 때는 이게 더 이상의 게이지가 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내가 술을 마시면 술이 술을 부른다고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더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죠. 걱정 근심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말 정말 많이 하는 거 있죠. 야, 걱정하면 그대로 된다더니 그대로 됐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고 살면은 안 된다.
왜 그대로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화가 나도 웃는다. 좋지만 내가 지금 화가 무척 많이 났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자, 우리 박용 선생님, 이 방을 꾸미면서 예, 어떤 감정에 대한 방을 꾸며 보셨어요? 저는 저의 방이 이렇게 꾸며졌어요. 네네네. 저는 이게 양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동안에 억압되고 억눌리고 이런 방하고 네. 지금 정말 제가 추구하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런 방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느꼈을 때에 네. 그 감정들이 조금 해소가 되었을까요? 아직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어두운 부분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아직 털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요런 방으로 네. 지금 저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선생님에게 팁을 그렇게,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제가 그 만다라라고 하는 예, 네, 그 색깔을 칠하는 컬러링 북이 있는데 그거 제가 한 2, 30장 정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네네. 복사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색깔을 자꾸 칠해 보세요. 예, 그러면 예, 예. 날짜를 적어 놓으세요. 아, 네네. 그러면 내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가 네.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톡으로 요거 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날마다 예,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날마다 하지 예, 않아도 되지만 2, 3일에 한 번씩은 한번 그 색깔을 예, 칠해 보세요. 예, 그거를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색깔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네네. 네네. 자, 우리 사모님. 네, 저는 이렇게 말로 질문하는 거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림을 그려라, 감정을 뭐 색깔로 표현하라 이게 정말 저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참 많이 뭔가에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타고 왔고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방을 그리라고 했을 때 음, 그냥 저는 이렇게 음, 부를 때는 온돌방이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리고 그냥 창문에 그냥 창문에서 방 안에 편안하게 그냥 흔들르자 있어서 음, 편안하게 그냥 뭐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밖에는 더 이상 음. 못했어요. 지금 어떤 감정이냐면 그 상태를 이제 따뜻한 온돌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럼 음,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위안을 받고 싶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따뜻해지기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열정을 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정을 갖고 일은 하고 싶어. 일은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거는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방이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지금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창밖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나만의 공간에 아직까지 갇혀 있는 상태. 그렇지만 또 쉬고 싶은데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동을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상태. 고맙습니다. 식사. 식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는 그 의자에서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불이 이제 나에게 열정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방을 하나 딱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교수님, 선생님. 네, 저는 그냥 사실 이게 제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음, 제 자신한테 있더라고요. 음, 근데 표현은 해야 되는 시간이고 네.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의 그늘막이 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뭐 이제 하나의 그 좀 활력적인 그 저의 마음을 하나 그려봤고 그리고 천정에는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막 별들이 있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음, 음. 예. 자, 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이제 청색으로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을 좀 극복하고 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선생님 뭐냐면 아직까지 정돈되지 않은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는 있어. 근데 혼자 하기는 좀 버거워. 근데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별은 어떤 거예요? 하늘에 떠 있죠. 별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줄까요? 못 줘요. 나에게 생각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수히 많은 별들, 무수히 많은 이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내가 기대고 싶은 한 사람은 있다라는 거지. 이 나무가 뒤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의자에 내가 앉아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성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딱 잡으려고 하지만,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 화살표 길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뭔가 하나가 이제는 딱 내 손에 잡혀지는 것들을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어떤 감정의 노선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제가 그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거 오늘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피드백을 지금 동시에 다 같이 했어요. 그럼 뭐냐면, 나의 감정과 공감과 경험과 이거를 상호 존중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항상 그 나눔과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 방식도 작품을 작은 그룹 또는 전체 앞에서 이게 말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림을 또 보여주고 지금 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치료사는 감정 해석이 아닌 이해의 중심이 중요하다. 아까 우리 박영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압된 감정 속에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밝음 쪽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했어. 그죠? 그럼 그 치유의 어떤 공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작은 방향의 제시를 함께 나눔으로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우리가 이제 유도하거나 할 때는, 자,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서 가장 마음에 동했는지, 이 동했다라는 건 아시죠? 움직였는지 이 말이에요. 자, 이 감정을 다시 느낀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어떤 색이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는지,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치료사들이 유의사항이 아까 이제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표현 자체의 의미를 둔다고 강조를 해줘야 되고요. 감정 표현이 서툰 참가자에게는 색과 선과 상징 도구를 활용한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공감과 비판이 없는 나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감정 표현의 기초 훈련이 시작이면서 언어로 감정을 안전하게 풀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후 자기 이해 및 관계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정서 기반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해서 정말 우리들의 감정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저 밑에 뿌리 밑에 나무의 그 뿌리는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야 나무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야지 되는 게 미술 치료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3회기예요. 그러니까 자아 탐색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10분만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